우리가 몰랐던 작은 행동의 진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배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때 마치 눈앞에서 무너지는 성벽처럼 마음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본성은 사실 아주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투 하나, 누군가에게 약속을 대하는 태도 하나, 그리고 약자 앞에서의 눈빛 하나. 이 작은 조각들이 쌓여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처음엔 사랑스럽고 친절했던 사람이 점점 나에게 무례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격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식당 직원에게 툴툴대는 모습 속에서 또 어떤 이는 반복되는 지각과 변명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내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신호를 보면서도 애써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란 기대와 애정으로 뿌리내리기에 때로는 불편한 진실보다 안심이 되는 착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무시했던 그 단서들이 언젠가 우리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다시 보려 합니다. 사람의 말투,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태도.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무례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예의의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편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함은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무뎌진 경계는 결국 상처를 낳습니다. 많은 이들이 낯선 이 앞에서는 친절과 예의를 극도로 발휘합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말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관리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족 앞에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는 단지 피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넘겨온 어떤 본성의 조각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투와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무의식의 손가락이며 태도는 무의식의 표정이라 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 표현하죠. 의식은 자아를 포장하지만 무의식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평소에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보이는 무례함은 사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감정이 투영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억압된 불만이나 두려움이 투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과 태도를 허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무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말투를 초반에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엔 우리에게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정함은 지속될 때 진짜입니다. 일관된 존중과 배려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에게 거칠게 대한다면 그 모습이 언젠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말과 행동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시간 약속이라 여겼던 일이 반복되는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라는 감정을. 말로는 아무리 미안하다고 반복해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서 약속은 관계의 신뢰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간주됩니다. 가벼운 약속일수록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에는 누구나 긴장을 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약속, 이를테면 곧 전화할게, 이번 주에 보자는 말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잊거나 쉽게 미루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단단한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흙으로 한 겹 한 겹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넘어간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결국 상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실금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정말 깜빡했을 거야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 이해가 반복되면 자신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소소한 시간 약속부터 나중에는 중요한 결정까지 가볍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뢰는 말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에서 비롯되고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맺은 인연은 우리에게도 오랜 안정감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성품은 힘 있는 자 앞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 앞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본성은 위계가 분명한 자리보다 위계가 모호하거나 하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훨씬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 보여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단번에 그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택배기사나 청소 노동자에게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혹은 사무실에서 인턴이나 후배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말로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이야말로 스스로가 본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가르침과 거리가 먼 모습을 자주 봅니다. 힘의 위계 안에서 사람을 구분짓고 약한 이를 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심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태도,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정어는 약자를 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차이가 존재할 때 사람은 쉽게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한 이를 공경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그것은 습관에서 비롯되고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존중의 감각에서 태어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역시 이 대목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억눌러온 분노나 욕구, 우월감이 가장 안전하게 분출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무게가 기울기 시작하면 언어는 날카로워지고 표정은 냉담해지며 대화는 명령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의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드러날 얼굴을 미리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도사린 그림자가 언젠가 우리에게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을까?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안의 경계가 얼마나 부드럽고 희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욕구는 때때로 우리를 위험한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을 감정적 건강의 시작이라 이야기합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나의 감정, 시간, 에너지가 타인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소비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자기 소외로 이어집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또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스스로를 내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용한 한 걸음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나를 침범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리학뿐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과 신념, 습관이 이미 오래도록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쾌한 말투, 반복되는 약속 어김, 약자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 이런 징후를 느꼈다면 침묵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대화가 불편해. 그런 말투는 나를 상처 입혀라고. 단호한 태도는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이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웃고 넘긴다면 상대는 그것을 괜찮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말하지 않음이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거리는 직접적인 표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반응을 통해서도 충분히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웃었다면 이제는 조용히 미소만 짓는 것. 부탁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응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후 조금 고민해 볼게라고 대답하는 것. 이런 미세한 변화들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는 일을 줄이고 상대에게도 더 이상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관계는 결코 가깝기만 한 것이 이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란 필요한 만큼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리를 둔다는 말을 관계를 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며 동시에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리 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계를 설정했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흔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였던 관대함과 수용을 기억하고 그 틀 안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변한 것이 문제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정당한 자기 표현이라 부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이 무시될 때입니다. 감정을 전달했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반응입니다. 무반응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흔드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분노나 슬픔, 당혹스러운 감정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의 양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을 통해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침묵은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반응마저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단절입니다. 단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신적 거리까지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물론 단절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정서적으로 깊었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아픔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든 타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떠나보낼지 그 판단은 오롯이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나는 이 관계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나를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곧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감정을 소진시키는 관계가 반복되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의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지나며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란 나를 잃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맺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그래? 별일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내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언제나 내 편이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 겉으로는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평가하고 조종하려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기쁠 때보다 힘들 때, 고요할 때보다 분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해도 불안하지 않으며,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는 사람.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변화나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렇기에 더 귀하고 더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인간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에 반영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